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생각보다 덜 오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도권 증시 노트를 보시면 일단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대할 언덕입니다. 이제 10월 7일 오늘 마감하면서 이제 내일 10월 8일 그리고 9일날 쉬고 10일과 11일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단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빅딜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에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뒤에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협상 결렬이나 아무 성과 없이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 행여나 아무런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11일까지는 증시의 기대 언덕이라는 게 남아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월 4일날 1차 변곡점은 이제 미국의 주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일단 한번 시장이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2020을 결과적으로 지켜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다시 한번 하락했다는 부분이 일단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스몰딜이 생각보다 그런 기대치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연말까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 근거는 FOMC가 12월 달에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시장의 대형주들을 싹쓸이하면서 그저께 보여드렸죠. 이 9월달 한 달 동안 연기금이 산 매수량이 여태까지 1월부터 9월달까지 연기금이 매수했던 그 수치보다 더 많았다라는 그 결과치를 보여드렸는데 조금 우려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연기금이 차지하는 이제 주식 비중이 18% 역대급 비중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나 혹은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대형주, 제가 어저께는 코스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닥을 해도 된다. 그동안 한 2달 동안 코스닥을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코스닥이 괜찮다라는 부분을 어저께 말씀드렸고, 그런 논리에서 오늘 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형주 쪽에서는 일단 대부분 고점이고 좀 실적이 하향세가 나는 것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코스닥 쪽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바이오주가 폭등세로 나오면서 오늘 사실 돈 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제가 좋아하는 삼총사들이 거의 다 상한가를 치면서 좀 밥도 얻어먹고 개인적으로 오늘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 보면 이제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10일, 11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14일, 15일 대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18일 정상회담까지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고요. 다음 주까지. 자, 그래서 북미 실무협상이 어저께 제가 생방송 중에 이 실무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밤에.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덜 올랐고 덜 빠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추후에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행히도 북미 실무협상은 사실상 우리나라 악재이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텨줬다는 의미는 다른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들이 견조하다면 이 친구가 또 나중에 협상이 다시 재개되거나 한다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냥 넘기려고 하다가 이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썼습니다. 시장의 뭐 이슈들은 말씀드렸다시피 2100을 뚫기는 어려워서 고점은 존재한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주요 지표가 많다. 삼성전자는 아마 내일 혹은 이제 목요일날 실적이 나올 예정이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는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열어봐야 하니까 삼성전자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이제 그런 한 사람입니다.
자, 미중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짚고 넘어가면 4개의 시나리오입니다. 협상 부분에 있어서 타결과 결렬, 그 다음에 관세 부과에 있어서 관세 부과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느냐, 아니면 실제 관세 부과를 하면서 종결을 지어버리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별다른 스몰 딜도 없이 이제 별다른 딜 클로징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부정적인 영향이 크겠지만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힘싸움 1번과 2번의 힘싸움으로 인해서 2번의 무게감이 더 실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 분명히 단기적으로 악재인데 이때 주워 담아야 된다. 분명히 트럼프의 그 특성상 추후에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다시 한번 그 특유의 밀당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단기 급락한다면 그때는 강력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런 급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점 여부는 요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쫄 필요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무서워할 때는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고 예측이 불가능할 때, 그렇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확정된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일단 어제 차트 보여드렸죠. 결과적으로 좋진 않았어요. 단기적으로 좋았지만 반대로 또 모든 이벤트들이 다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업종이 일단 기본적으로 17일에 자동차 관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혹은 이제 그 이후에도 자동차 업종이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는 삼성 SDI 추천을 드렸었고, 반도체 부분, 재료 소재, 장비, 5G 관련해서, IT 관련해서 보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언급했을 경우에 아까 타결이나 결렬은 결과적으로 당일날은 단기 급등을 했지만 5일 이후에는 하락. 사실 팔 수 없죠. 그러니까 단기로 나오면 바로 팔아야 되고 단기로 하락한다면 바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상 결렬 나왔을 경우에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모습이지만 관세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을 때는 빠지지는 않았다. 최소한 실제 관세 부과했을 경우에도 하락세였다.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통계치가 장래의 어떤 그런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숫자보다도 요 빠졌을 때 담는, 무섭지만 요때 담아야 결과적으로 늘 좋았고, 딱 발표 나와서 급등하고 나서 샀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늘 좋지 않았던 그런 아마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잘 들이시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오늘 현재로서 아직 미국장이 제대로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미국이 휴장인 상태에서 일본과 한국 주요 국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은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막 오르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FOMC 북미랍니다. 미중무역 협상을 앞두고까지 이렇게 약세가 지속된다면 일단 내일도 매수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 중요 지표도 없어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주요 지표도 없고, 연준의 의원리 연설이 이거 어저께 거네요. 중국은 휴장이죠. 오늘까지 휴장이고 내일 장이 오픈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잘 보셔야 되죠. 내일 일주일 동안의 국경일을 맞이해서 지금 폭풍을 잘 피해갔어요. 그래서 연준 의원의 연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 이벤트가 없는 그런 하루입니다. 시장이 좀 조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이틀 동안 강한 상승 이후에 약간의 어떤 그런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럽은 지금 브렉시트 관련 협상이 우호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0.5% 상승하고 지금 있습니다. 일본이 보합으로 끝났어요. 결과적으로는 0.6% 하락했지만 몸통이 약한 아래 위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몸통이 작은 그런 차트를 보여주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달러는 뭐 어저께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끝났어요. 생각보다 덜 빠진 환율이 사실 좀 걱정입니다. 이게 1196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1190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막판에 다시 또 회복하면서 1196원으로 끝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중국은 휴장이었고요. 상해 지수는 이제 9월 30일부터 계속 휴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이 열렸을 때 0.15 정도 하락하면서 외국장 오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환율이 덜 빠지면서 사실 정말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2021입니다. 그 일목 선행지표, 몇 안 되는 선행지표 중에 하나인 일목을 깼을 경우에 강하게 하락하고 심지어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일단 몸통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방향성 잡기가 또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다행히도 몸통 바깥으로 나가긴 했는데 2020선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 미국장이 하락세로 끝난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 2차 지지선은 2020이었지만 단기적으로는 배팅해야 된다라는 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서워할 때는 2020이라는 이 지지선의 숫자는 사실 이벤트, 그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 분석에 근거한 어떤 이벤트가 없었을 때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2020인데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의 요 매집 구간에 모여있는 이거를 강하게 흔들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큰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도 2020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오늘 급락이나 또 이런 찬스가 온다면 전 찬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2020이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빠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오르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봉으로도 저점 부근이에요.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도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2000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일단 2000 이하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기본적 분석에 기술적으로 너무 그렇게 압박받지 마시고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긴가민가 할 때잖아요.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올랐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기관처럼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말씀드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알테오젠 들고서 오늘 30%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몇몇 종목들이 평균 이상은 해주면서 코스닥에 좀 실어놨는데 일단 627 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 잘 고르신다면 아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주춤하고 있는 와중에 대형주들이 조금 뭐 힘을 못 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의 중형주는 힘을 못 썼고 특히나 지금 보지 말자던 소형주 코스피 소형주 쪽에서는 완전히 수급적으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량주 찾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보자라고 제가 어저께 방송 중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잠깐만요. 뒤에 있네요. 그런 종목들이 바로 현대차고 네이버고 셀트리온이고 SDI도 있어야 되는데 삼성 SDI 빠져있네요. 아무튼 그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과연 얼마나 오르겠느냐.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형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대형주를 찾자라는 게 어제 포인트였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하락했습니다. 0.5% 정도 하락해서 지금 뭐 실적 발표 기다리고 그리고 뭐 대형주로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안 들어왔고 연기금도 많이 안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추세는 많이 오른 대형주보다는 덜 오른 대형주. 그렇죠. 하이닉스도 오늘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선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급은 보진 않았지만 아마 개인들이 많이 샀을 것 같아요. 현대차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죠. 제가 현대차에 아주 많은 걸 걸어놨습니다. 현대차 한번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도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금 보시면은 뭐 9월달 한 달 동안 폭등세에 비해서는 다시 돌아온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이버, 셀트리온,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덜 오른 거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마 뒤에 있을 텐데, 이 121선에서 이제 고점 청산하자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거의 고점 근처에 왔어요. 참고로. 그래서 제가 방송 복귀하면서부터 이 무서운 이 하락을 버티자라는 부분이 이제 결국 의약품 차트의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사실 어떤 투자의 바이블 같은 그런 바이오 업종의 투자법인데, 늘 공포에 사야 되고 늘 뻥튀기 됐을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워낙 그 삼형제가 센 상황이라서 사실 한편으로는 저도 다행이지만 좀 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적당한 부분에서 파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도 타이밍은 아침에 시초에 파시는 게, 시초에 2분이나 5분 내로 파시는 게 제 경험상 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욕심부리다 조금만 더 하다가 이제 빠지고 나면 또 힘든 게 또 우리 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청산하는 습관을 잘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121선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121선 이후에는 사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뭐 물론 더 가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단타를 하기 좋다고 해서, 혹시 바이오를 하기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이 때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때잖아요, 사실. 물밀듯이,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바이오가 폭등해 줄 때 단타 혹은 편승해서 종목 바이오 쪽에 사는 거는 분명히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오를지는 몰랐지만, 이게 지금 시총 3조 때 제가 신라전하고 비교하면서 HLB는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하고 특집 방송으로 한 3-4번씩 내보내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시총이 4조가 넘었어요.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바이오 종목이었는데, 저는 뭐 팔았지만, 잠깐만요. 갑자기 전화가. 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언제 또 갑자기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이건 사실 뭐 이제 신에게 맡겨야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저 같으면 간이 작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알테오젠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화끈하잖아요. 이런 건 또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중을 또 많이 실으셨던 분들은 또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고, 적게 실으셨던 분들은 안전하게 또 잘 수익 나셨던 부분 스스로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진짜 저도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던 메지온이 어저께 이제 매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는 실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오 편승해서 10% 가까이 또 오르면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 팔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신의 영역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잘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추천드린 종목 이렇게 오르면은 기분 좋고요. 뒤에 이제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2부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끊어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2부에서는 이제 그 수급 분석과 제가 보는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 몇 개 이렇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